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오원근 변호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대법원이 작년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전범 기업이 우리 국민을 강제로 징용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 반도체 관련 일부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국내여로 그 파문이 엄청나게 일고 있죠. 네. 아직 일제 강점기에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서적으로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차원의 그 대응과 별도로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매 운동과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확인해 보시죠.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관광은 물론 제품 구입을 하지 말자는 보이콧 재팬 구호와 일본 기업 리스트 등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불매 운동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개인 고유의 의사 표현이지만 그 대상이 되는 해당 기업의 영업 행위에 직접적인 방해를 끼치는 경우 업무 방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열된 불매 운동으로 인한 업무 방해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일본 불매 운동과 업무 방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대법원 작년 10월 30일 고 여운택 씨 등 4명이 강제징용 피의자 4명이 옛 일본 제천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구심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2월 소송이 제기된 후 두 번의 원고 패소,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재상고를 거치면서 13년 만에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당시 양승태 대법원 장관 사법거래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상고심 재판이 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불법 행위 및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자료 청구권까지도 포함해서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네. 기각당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그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일본이 과거 불법 침략에 대해서 진실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사실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의 상황에 대해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는데요. 일본 제품은 안 팔고 안 사고 안 가고 안 입고 안 타는 오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 기업인 중저가 캐주얼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드의 한 간부가 이 불매 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그 후유증 등으로 최근 2주 사이 매출액이 30% 가까이 감소한 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흐름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일본 자매 도시들과의 교류 일정을 취소하거나 유보하고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계를 제한한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줄여서 언소주라고 하는데요. 언소주는 오는 8월 12일부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오히려 일본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네. 보도를 한 유력 일간신문 광고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불매 운동은 매주
이 신문에 광고를 많이 게재한 기업 3곳을 선정한 뒤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불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 업무 방해죄는 이런 운동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불매 운동으로 크게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것과 두 번째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2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불매운동 후자에 해당되겠죠. 네. 첫 번째,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것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인 소비자 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재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해 제도로서 보장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 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문제되는 건데요.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 불매 운동을 하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 124조는 아니더라도 헌법 21조에 보장되는 헌법 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의 불매 운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영업권을 침해당해서 업무방해죄 성립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좀 많이 있거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형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정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그 전표에 가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문제는 집단적인 SNS 활동을 통해서 일본 제품을 소비하지 말자고 주도하거나 일본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에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기업의 그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게시하는 그 행위가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불매 운동이 우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 불매 운동의 목적, 불매 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 이유 및 불매 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 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불매 운동 참여자의 자발성, 불매 운동 실행 과정에서 다른 폭력 행위나 위법 행위의 수반 여부, 불매 운동의 기간 및 그로 인한 대상 기업이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그에 대한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좀 길죠. 그만큼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어떤 국민적인 정서에 따라서 불매 운동이 나서는데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또 생각해 본 적은 아마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슈 톡톡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에서는 일본 제품을 오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 팔고, 안 사고, 안 가고, 안 타고 안 입겠다 이런 운동인데요. 혹시 이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괜찮겠죠? 이제 불매 운동의 이제 방법에 달린 거지만 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불법 침략을 부정하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방식으로 우리 내정에 간섭하려는 일본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나 경위가 정당합니다. 또 오노 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운동 과정에서
폭력행위든 어떤 위법행위가 없다면은 네.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를 비방하고요. 또 일본을 편드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특정 신문의 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네. 텐데요. 과거 강우병 사태 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신문사 등의 광고하는 그 기업들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대법원 판결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신문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와 광고주들에게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피해자인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갈렸는데요. 항소심은 이 사건 불매운동이 광고주들로 하여금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할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피고인들에게 동조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 광고 게재 중단 요구가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광고주들이 고객 3등 등의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신문사들의 광고 게재를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한 행위가 광고주들과 광고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신문사들에 대해서도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업무방해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항소심은. 네. 그런데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고 제3자를 향한 위력의 행사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 광고주들에 대한 위력 행사를 신문사에 대한 위력 행사로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소주는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신문에 광고하는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소주는 2013년 이루어진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면서 2008년과 같은 방식으로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봉 언소주 사무처장은 당시 광고주에 대해서 업무방해 유죄가 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인 불매운동에 제가 있다고 본 유례없는 잘못된 판결이었고 정치적 재판이었다며 이후 소비자운동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 이번 불매운동이 문제된다면 다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 판례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불매운동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문제는 불매운동의 방법과 이제 네. 정도인데요. 판결을 보면 지난번 사건에서는 이 광고주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전화 걸기가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때 광고주에게 걸려 항의 전화는 폭언이나 이 욕설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주문 상담 전화인 척 장시간 통화를 하다가 나중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전화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런 일부 잘못된 방법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한다면은 판례가 바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거는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광복구 식민장제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답습함으로써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골마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하는 시도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생활 속 깊이 뿌리박힌 친일 문화 청산을 위해 지역 내 유무형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친일 잔재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전주시는 현재 우리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을 중앙에 적극 거느끼기로 네.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충북인뉴스의 김남균 기자가 충북 지역의 친일 잔재를 추적 답사해서 이 불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러 이 책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네. 이 불망이라는 제목은
친일파들을 위해 세운 영세 불망비가 먼지가 될 때까지 그들의 친일 행적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이번 불매 운동을 계기로 우리 속의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요. 국민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경제 주권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남균 기자가 쓴 불망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네. 우리가 일제의 잔재가 무엇이 남아있는지 또 친일 행적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한번 넓게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톡톡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원근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은 리포터 고생 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들이 더 열릴까요? 지자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확대 작품 전시회가 충주시청에서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사이버 농업인 이 비즈니스 교육이 영동읍사무소에서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7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괴산 쌍곡계곡 솔밭 캠프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합니다. 사서와 함께하는 여름 독서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단양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전화 접수와 방문 접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예고 보시겠는데요.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올여름 휴가지는 어디로 특별한 매력이 넘치는 충남 당진으로 떠나보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한방으로 치료하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중반부터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네. 최고 100mm까지 내렸는데요.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장맛비라고 합니다. 네, 오늘을 기점으로 장마가 끝이 나고요. 대신 폭염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요. 작년만큼은 덥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뜨거운 기단 안에 들어가더라도 중간중간 비가 내려서 더위를 좀 식혀줄 거라는 그런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3일 첫 온열 질환자로 사망하는 분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더위에 대비도 하시고요. 건강관리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폭염이나 무더위일 때는요. 일단은 그 작업을 피하시고요. 또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고요. 잦은 수분 섭취 중요하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방기기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럴 때는 무더위 쉼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